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 워크숍을 갖고 총무원 체제 개편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등 올해 앞두고 있는 사업과 행사를 대비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통한 포교 전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지난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환자 50여 명에게 새 생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올해 문화와 스포츠를 활용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안 쓰기와 비닐, 플라스틱 줄이기 등을 실천하는 녹색 사찰이 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제7회 녹색 사찰 대회를 열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찰을 시상했습니다.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수능 대구 지역 공동 수석을 차지한 허지훈 군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강북구 사찰들의 이타행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성도 제의를 기려 강북구 사업연합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700포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오는 4월 총무원 체제 개편과 함께 같은 달에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불교 행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명상이라며 이를 통한 포교 전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광화문 광장에서 5분의 기적을 선보인 국제 선명상대회. 올해는 4월로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일명 류진 스님과 굿즈 등으로 우리 사회에 힙한 불교를 각인시켜준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올해도 4월에 열리는데 장소는 서울 강남 코엑스로 옮겼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5일이고 세계적인 축제인 연등의 연등 행렬이 4월 26일에 봉행되면서 올해 4월은 젊고 활기찬 불교의 달, 선명상의 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선명상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 그걸 널리 보급하는 데 우리는 역점을 둬야 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 범혜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이 함께한 종책 과제 워크숍에서 선명상을 통한 전법 포교를 올해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4월 3일 개막하는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8정도에 기반한 롤플레잉 게임과 선명상이 미래 세대에게 불교를 스며들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4월부터 시행되는 총무원 일원 체제에서는 SNS와 뉴미디어를 통한 전법 포교가 종단 차원에서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대중과 호흡하며 K불교로 다가서기 위해 SNS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공감, 사회 곳곳에서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중포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진우 스님은 저출산 고령화로 불자 또한 줄어들고 있다며 불자, 그중에서 청년 불자를 늘리는 것이 출가 활성화로까지 이어진다며 선명상으로 이를 이뤄내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소프트웨어적인 또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선명상이 이제 널리 보급이 되면 불교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 유도, 접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포교, 전법에 그 선명상을 좀 내세우는 게 좋겠다. 올해 4월은 94년 이후 첫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불교의 달로 각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TV 속 영화나 드라마에서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환자가 기적적으로 골수이식 기증자를 찾아 완쾌하는 장면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 52명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도움으로 기증자를 찾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새해 해외 지원 사업과 더불어 문화, 스포츠를 활용한 생명나눔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박준상 기자가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새해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자비 나눔의 이정표를 세운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본격화될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한 해 성과를 짚은 대목.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보유한 7만여 명의 조혈모 세포 기증자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백혈병과 혈액암 등 난치병 환자 52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 생명을 선물받았습니다. 골수 기증이 가능한 확률은 부모와 5%, 형제간 25%, 타인과는 2만 분의 1%에 불과한데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생명을 나누는 인연을 맺게 한 겁니다. 조직이 만든 것도 어렵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이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일생 동안 조직이 맞는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는 3,300여 명 늘어 모두 8만 3천여 명이 됐고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자도 2,300여 명 늘어 5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BBS 불교 방송 대표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과 함께 치료비를 모금해 지난해 40명의 환자에게 치료비 8천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의사는 새해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그리고 행복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기대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생명 나눔의 고귀한 가치를 더 많이 전하기 위해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새해 3대 역점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 등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의약품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구호 사업 범위를 넓히고 의료 분야뿐만 아닌 산하단체 마하무용단과 협력한 전통문화 교류 등 해외 지원의 접점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 골프와 파크골프, 야구, 축구 등 스포츠를 매개로 생명나눔 운동을 확산시키고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기 후원자 모집을 독려해 올해 2025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나 또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그 MOU 체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각 분야에 우리 위원들께서 힘써서 국내를 넘어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지구촌 곳곳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을사년 새해에도 생명을 나누고 지켜나가기 위한 힘찬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가산당 직관대종사의 열반 13주기를 기리는 추모달해제가 어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인됐습니다. 이번 달해제에는 해인사 방장 대원대종사를 비롯해 문도대표 세민대종사와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주지 해일스님 등 불교계 원로 대덕스님들이 참석해 직관대종사의 가르침과 업적을 되새겼습니다. 저희 은사님께서는 선교율을 두루 갖추시고 오로지 불교 충만을 위해 평생을 정진하셨으며 저희 문도들은 부단히 정리하여 은사님의 특허와 가르침을 잘 받도록 계승하고 널리 선양하겠습니다. 직관대종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한국불교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과 총장을 지내며 불교학 연구와 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불교 사전의 필요성을 느껴 집필을 시작한 가산 불교 대사림은 지난해 완간됐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대한 불교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와 일산에 동국대학교 병원을 설립하며 스님들과 불자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썼습니다. 녹색 사찰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찰과 단체로 전국에 67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제7회 녹색 사찰 대회를 열어 지난 한 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찰을 시상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과 분리배출, 환경보호를 위한 이 같은 생활 속 실천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러 불편함 때문에 지켜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보호가 결국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과 같다는 생각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녹색 사찰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광주 전남, 부산, 울산, 전북 등 4개 지부와 함께 제7회 녹색 사찰 대회를 열고 지난해 환경운동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아주 많은 활동들을 그동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녹색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올해도 이제 또 좀 이어서 계속 많은 활동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전국의 녹색 사찰은 지난해 협약을 맺은 12곳과 올해 1곳 등 7년간 67개로 늘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 가운데 모범적으로 활동을 펼친 춘천 봉덕사와 하남 상불사 등 우수 녹색 사찰 8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그린 붓다데이라는 환경축제를 연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지역사회 환경교육에 힘쓰는 부산 계금복지관에는 특별상이 돌아갔습니다. 녹색 사찰들은 현수막을 재활용해 가방을 제작하고 EM 발효액을 만들어 나누고 태양광 에너지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크고 작은 실천들을 공유하며 올해 더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1년에 나오는 전기의 양이 약 60톤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찰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은 탄소 배출 많이 줄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 더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음식 찌꺼기도 해결이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정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다들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 많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해 찾아가는 녹색 사찰 캠페인과 녹색 불자 실천 약속, 지구의 날 행사와 생태지도 만들기, 복날 채식 캠페인 등 일상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 함께 해왔습니다. 올해는 전국의 녹색 사찰에서 무소유 나눔 페스타를 열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는 무료 나눔 장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쓸만한 물건들을 버려지지 않도록 가지고 나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의 마당을 녹색 사찰이 좀 펼쳐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녹색 사찰 운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립 학교법인 능인학원이 어제 교내 숭덕관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능인학원 이사장 법광스님은 치사에서 졸업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출발이며 자신을 믿고 어디에서나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고 축원하며 능인고에서 배운 가치와 정신을 기억하며 앞날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능인고 홍은표 교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마음에 새긴 꿈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능인고 졸업생 255명과 능인중 졸업생 17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수능에서 대구 지역 공동수석을 차지해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허지훈 군에게 장학금 3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사암연합회가 성도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날을 기려 이타행을 실천한 스님들의 나눔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트럭에 올라 쌀포대를 내립니다. 수레에 한가득 실려 옮겨지고 센터 한켠에 차곡차곡 쌓이자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갑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쌀을 나눠준 곳은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강북구 소재 사찰들입니다. 도선사, 화계사, 삼성암, 경천사 등 11곳이 마음을 모아 무게로 7톤, 그러니까 10kg짜리 700포대를 마련한 겁니다. 스님들이 지역사회에 손길을 내민 건 지난 2010년부터로 올해 15년째입니다. 수행자로서 포교하고 부처님법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고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넓히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백미 전달도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른 날로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제의를 기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떠들썩한 축하보다는 이타행을 실천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시민들과 불교 문화도 공유한 겁니다. 쌀을 비롯해 과일과 떡 나눔부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 때로는 경로잔치와 마을 축제를 여는 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스님들의 노력에 사찰은 어느새 주민들의 친목을 이끌고 대소사를 논의하는 사랑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도선사에 가끔 잘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쌀을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없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그러신지 제일 좋아해요. 자비의 쌀 700포대는 13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주 안에 모두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찾아서 일일이 다 오늘 안에 다 배달하도록 할 겁니다. 해마다 덕분에 저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스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황과 한파 속 매년 곳간을 채워주는 사찰의 자비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6개 국책기관 직원들의 신행 모임인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불자연합회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초청해 을사년 새해 첫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그제 행정타운 내 후생관 국제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에서 열린 법회에서 주경 스님은 공직자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직으로도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런 제도를 바뀌어갖고 우리 보건복지 국민의료에 대한 정책들이 변화가 있었다면 그게 나의 어떤 성취가 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삶에 있었고 가치가 있고 성취가 있고 마음속에 지닐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좋아요.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불자연합회는 올해부터 법회를 각 국책기관별로 준비하기로 했고 이번 법회는 질병관리청에서 맡아 진행했습니다.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불모산 영산제의 공개 행사가 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수월도량 금강사에서 봉인됐습니다. 불모산 영산제는 경남 창원과 마산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불모산 범패로 마산 백운사 석봉스님과 문화도제 스님들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경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시민 불자들을 위한 공개 시연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노인복지관이 주최하고 태고종 제주종무원과 제주 태고복지재단이 후원한 제17회 제주경로당 보치아대회가 최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오형훈 제주지사와 태고종 제주종무원 휴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경로당 64곳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보치아 경기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활력소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보치아는 빨간색 공 6개와 파란색 공 6개를 나눠 가진 뒤 흰색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1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경남 남해군 호구산 용문사와 청곡문화장학재단이 최근 경내 설법전에서 대학생 인재불사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장도량 용문사와 청곡문화장학재단은 2년 전부터 지역 내 모범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 이번에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사와 결의를 거쳐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으로 각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청곡문화장학재단은 병원 운영으로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라는 청곡 유승환 박사의 유지를 잇고 있습니다. 가야 불교문화원과 김해시 불교사연합회가 최근 김해시 수릉원 특설무대에서 대가락국 개국국사 장유복 대화상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장화상에 또 이 생애의 행장들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해서 가야가 우리나라의 중심 문화였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추모제는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 허왕후와 함께 인도에서 건너와 불교를 전한 장유화상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울산 남구 옥동 정토사가 최근 경내 설법전에서 창건 3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불공기도를 시작으로 1988년 창건부터 지난 36년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사찰 연역 소개와 모범신도 포상, 삼천불전 원불봉안 공로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토사 주지 성심 스님은 지난 36년간 회주 덕진 스님의 원력과 수많은 신도들의 마음이 모여 지금의 정토사가 있었다며 깨달음과 자비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수행과 봉사의 동반자가 되길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은 정토사를 창건한 이후 어떻게 하면 부처님법을 잘 전할까를 고민하며 포교와 불사에 매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편이 나아져 해외 어려운 이웃도 돕는 만큼 삶의 지향점은 달라져야 할 것도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도움으로 국내 난치병 환자 52명이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누구나 기증이 고귀하다는 건 알지만 신체의 일부를 남을 위해 내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